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빌라는 소액으로 가능해. 2, 3천만 묻어나. 뭐 약간 이런 용산, 어쩌고 저쩌고. 원래 용산에 후랭이님이 싫어하는 빌라파리들이 많이 옛날부터 한 10년 이상 작업을 했잖아. 계속 팔아먹고 있잖아. 네. 말은 너무 좋아. 들어보면 진짜 와 용산에 환상의 나라예요, 환상의 나라. 환상의 나라예요. 꿈과 희망을 주는 환상의 나라. 레고랜드보다 더 좋아. 더 좋아. 그래서 엄청 팔았잖아. 팔았는데 오세훈이가 오면서 또 펌프질을 했지. 오세훈 시장이 또 펌프질의 왕이잖아. 그쵸. 용산도 다시 추진하겠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추진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용산의 모아주택, 용산이란 게 이제 그 빌라의 영원한 테마였는데 이제 그게 모아주택이라는 게 막 터지면서 서울로 전역으로 확대된 거죠. 그쵸? 근데 그 전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오세훈이가 들어오면서 가로주택 정비를 묶어서 모아타운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신청을 많이 하는데 가산점을 준다는 이야기가. 근데 모아타운의 문제라기보다 모아타운의 장점은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썩어야지 지구 지정이 되는데, 오래돼야지, 노후도가 돼야지 지정이 되는데, 모아타운은 중간중간에 신축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지구 지정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모아타운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평균 노후 연한을 많이 대폭 낮춰가지고 중간중간에 신축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엮어서 같이 해주게 하는 거죠. 이게 장점인데 반대로 이걸 하니까 업자들이 작업을 하죠. 사가지고 때려 부시고 신축을 올린 다음에 분양을 하는 거지. 3억 하는 게 지금 6억 해. 옛날에 2, 3천이었잖아요. 지금은 매매 5억, 전세 4억 이렇게 세팅. 1억이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놀리는 거죠. 이거 지구 지정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신축을 사야 된다. 신축을 사야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냐. 장기로 버틸 수 있는데 구축은 사놓으면 버틸 수가 없다. 얼마나 논리가 좋아. 천재야. 장사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어려운 시기도 잘 버티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심지어 빌라로. 그쵸? 근데 이제 모아타운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평균이 20년이다. 예를 들어, 노후도 연한이 평균이 20년이다 해서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중에 주민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올리면 심사를 해서 그 중에 몇 개를 지정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심사를 올리면 5개 중에 1개 정도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샀는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 그죠?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지 뭐. 그거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그 말이 쉽지 그게 쉽나 어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그냥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지 않냐. 확률 통계에서 우리는 배웠지 않냐. 자, 5개 중에 1개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 해가지고 보통 이제 나는 1억 투자해서 1억 벌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 해가지고 5억이 올라야 그걸 투자하면 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5개 했는데 5개에다가 다 1억을 넣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다 돼가지고 5억씩 되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되니까 이 하나가 5억이 올라야지 나머지 4개가 망한 것도 다 메꿔주지 않냐 이거지. 그렇죠. 그게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되게 불리한 게임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빌라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전세 사기 이야기 많잖아요. 네. 그게 사람들이 묘하게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난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기사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전세 사기가 대부분은 빌라야. 그쵸? 빌라란 말이죠. 그럼 지금 거기 매매가 5억인데 전세가 4억이라는 게 정말 합당한 가격이냐 이거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 지금 경매 나오는 많은 것들이, 빌라에 경매 나오는 것들은 다 그렇게 전세 시세가 3억인데 3억 5천 놓고 4억에 난 것들이란 말이죠. 갭을 줄이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세 사기라는 게 그렇잖아. 내가 이거 2억짜리인데 3억에 넣은 거 아니야. 잘 모르니까. 전세 빌라라는 게 시세 잘 모르고 애기들 잘 모르잖아요.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데 이제 전세 만기가 돼갖고 돌려주세요 했는데 못 돌려주니까 다 경매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도 보면 대출을 많이 받으시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빌라를 제가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빌라를 분양한다는 게 다 가구주택이죠. 다가구주택을 이제 18개 정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분양 사무소 비슷한 걸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서 분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후랭이님이 월세를 구하러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월세 찾으러 왔어요. 젊은 사람 딱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게 생겼네. 아싸, 오케이. 자, 이거 월세 집이 있긴 한데 월세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인데 괜찮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새 부동산 경기 좋잖아. 봐봐. 막 오르고 막 모아주택이나 뭐다 막 한다는데 집을 하나 사야 되지 않겠어? 아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매매가 3억이야. 3억인데 전세가 2억 7천이야. 그냥 그러면 3억 빌려도 그 금리가 낮아가지고 지금 그 10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집이 떨어지잖아요. 월세로 들어오지 말고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 80이면 되니까 전세로 사시라고 그렇게 꼬셔갖고 전세로 매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실제 시세는 전세가 3억이 아니라 2억인데 그냥 3억이라고 해가지고 대출하면 8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해갖고 전세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는 다 월세를 받았기 때문에 빌라를 지으면 분양이 다 돼야지 회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랑 매매랑 가격이 똑같아졌잖아. 그렇죠. 전세만 나도 본전을 다 뽑는 거야. 그렇죠. 업자들이. 전세 해놓고 천천히 파는 거지. 그죠? 그렇게 세팅해놓고 누구한테 팔아? 모아주택 보러 오신 분한테 팔잖아요. 개입 3천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렇게 탁탁탁 아구가 맞춰가지고 탁탁탁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개해준 부동산은 1,000만 원씩 받는 거고. 혹시 명의를 떠가면 2천만 원 드리는 거고 이런 거죠. 그게 빌라왕이에요. 부동산 유튜버들이 그 시행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하는 거구나, 그게. 제가 뭐 꼭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죠. 네,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다 정직하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겠죠. 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 발을 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꼭 그렇다고 같이 가야죠. 그렇다라고 말을 못 한다 이거지. 본인은 발을 빼시려고. 특히 이제 세상 경험이 없으신 분들, 뭐 직장 생활만 했다든가, 뭐 활자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분들, 온실에서만 자란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세상이 정글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정글이라는 거를. 정글? 이해됐지, 이제? 네. 나오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는데, 회사를 한번 그만둬봐라, 바로. 그래서. 추워. 정글이야, 정글인데. 자, 이제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한 5년 정도 전인 것 같아. 2017년, 18년 이럴 때인 것 같아. 전화가 왔는데, 진짜 오랜만에. 잘 사냐? 잘 산다. 그러니까, 나 하나 물어보려고 딱 이러는 거야. 느낌이 쎄해. 지인이에요? 네, 지인이. 5년 만에 전화한 거죠, 나한테. 5년 전에 5년 만에 전화한 거죠. 쎄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3가지 중에 하나예요. 3가지. 보험회사에 취직했던가. 영어? 그렇지. 보험회사에 취직했던가. 아니면은 기획부동산을 샀던가. 물린 거? 진짜 부동산이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한 거야. 집을 살라고. 근데 이번은 다행히 3번째였어. 내가 사실은 그 빌라를 하나 살라 그러는데 어떤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려고 전화했다는 거야. 딱 느낌이 오더라고. 이 시기에 빌라를 사? 2017년, 18년에? 아파트를 사야지. 서울 사람이. 돈도 많으면서, 목동에 살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그 빌라를 소개를 받았는데 명함을 주면서 용산에 어디로 가보라는 거야. 그래서 용산에 가봤더니 빌라가 완공된 건 아니고 한 80%쯤 올라가 있더래. 그리고 그 앞에 부동산이 있는데 명함을 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요걸 사놓으면 앞으로 용산에 개발 호재가 많고 미군기지도 이전하니까 돈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니? 혹시 TV를 보다가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니? 라고 딱 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 한 10명쯤 낸다. 그랬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런 거죠. 그 TV를 보고 있는데 케이블 TV를 돌리다가 우연히 홈쇼핑을 봐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이제 막 중간에 이렇게 다른 채널들을 보다 보면 갑자기 뭐지? 그거 또 보게 되잖아요. 근데 보는데 큰 테레비를 틀어놓고 지도를 펴놓고는 그 매직으로 막 쓰면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야. 용산이 너무 좋다고. 전자칠판. 마침 자기도 투자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그래서 설명하는데 용산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야. 빌딩도 올라오고 철도 기지창도 올라가고 뭐 오세훈 시장이 나중에 당선이 되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하나 사놓고 싶어졌다는 거야. 아파트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는 거야. 또 말하는 사람도 멀쩡하고 잘생겼다는 거지. 설명을 해줬죠. 자, 잘 들어봐봐. 케이블 TV라는 거는 있잖아. 이렇게 한 시간씩 시간 단위로 파는데 그 시간을 떼와가지고
500만 원씩 이렇게 떠와가지고 영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영업을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은 나 같은 사람한테다가 메일을 보내거나 찾아와가지고 그 케이블 TV에 1시간을 내가 떠왔는데 네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일주일 동안 언제 가고 일주일 동안 5번을 내보내준다. 근데 이게 홍보 효과가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처음에는 그 부동산 업자들한테 연락해서 빌라 업자들이죠. 빌라 업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처음에는 자기들이 순수하게 전문가라면서 나와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상담 전화가 막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상담을 다 해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빌라를 사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빌라는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많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겠지. 어머, 이 빌라? 마침 내가 빌라 분양하는 애를 아는데? 그 애를 찾아갔지. 그러면 방송을 하는데 빌라 문의가 많던데 니한테 연결해주면 뽀치 좀 줄래? 그 친구가 오, 좋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 물어보면 아파트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시는데 근데 더 좋은 게 있고 호재가 좋은 게 있는데 이걸 파시고 요걸 사시면 떡상할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전화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전화가 오면 그 빌라 업자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영업을 했다는 거지. 그렇게 팔았는데 이제 돈을 버는 거지. 왜 하나 해줄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돈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내가 직접 지으면 떼돈 벌겠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빌라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 전화를 걸면 막 설명해줘.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참 끼깔나게 설명을 딱 해주고 더 자세한 상담은 이 전화번호로 하라고 전화하면 기승전 신축 빌라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분양하고 그 돈을 왕창 남기는 거지. 그런 업자들이 그 케이블 TV에서 득세를 하다가 이제 케이블 TV 시대에서 어디로 넘어갔지? 유튜브. 그치, 유튜브 시대로 넘어갔는데 그 유튜브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일부 있으신 것 같은 추측이 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죠. 졸라 많다. 그래. 졸라 많다. 그래, 졸라 많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용산에서만 하다가 이제 그 모아타운이 오면서 물 들어왔다, 이제 완전 물 들어와가지고. 지금 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사방에다가 막 다 때려박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비즈니스적이면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죠. 예, 그 세상의 그 미세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처음에는 그런지 몰랐네. 전 뒷이야기는 또 처음 듣는데. 이게 돈이 되네? 방송 케이블 TV에서 나가서 전문가라면서. 전문가예요. 잣 아니고 욕한 거예요. 전문가라면서 설명을 막 하고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그럴싸해요. 테레비도 크고 터치 스크린에다가 멀쩡하게 하고 나 양복 정장 탁 입고 탁 넥타이 따고 돈 벌면 꽃 달아 이게. 초짜는 꽃을 안 달아. 금방 지거든. 초짜는 꽃을 안 달아. 꼭 이렇게 뭘 이렇게 꼽더라고. 그치, 딱 꽂아 이게. 꽂아. 뭐를. 그래, 꽂아. 탁 꽂아가지고 제일 이렇게 번떡번떡한 게 탁 바르고 탁 이거 막 말씀도 딱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게 탁 얼마나 좋아요. 전화 오면 모르는 게 없어. 백문백답이야. 다 알아요. 막 전화하면은 막 뉴스 바로 답이 나와 바로. 주식 PD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다 짜고 하는 거래. 그러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봤는데 방송 사고가 나기도 한대요. 예. 방송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이제 미리 전화 받아서 다 이야기하고 그러고 이제 연결해 주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미리 이제 질문을 다 받아갖고 자기들 준비해서 하는 거죠. 그 연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저번 주에 이제 질문하기로 한 사람하고 사연을 다 들어서 준비 다 한 상태에서 이 다음 주에 그 사람이 다시 전화 거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전화를 걸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요즘에 이제 모아타운 오면서 이제 유튜브로 많이 넘어오셨고 요즘 신나셨어요. 말도 잘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기승전 신축 빌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도 안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추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옳다라고 진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강의를 하면 안 되죠. 진짜 나는 이 빌라가 될 거다. 그치. 그래서 나는 너한테 소개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 사람도 많을 것 같아,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나는 진짜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좋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얘기했겠지. 네. 그러니까 더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겠지. 그렇죠. 그렇죠. 심플하잖아, 그런 분들은. 논리가 단순 명령어가 딱딱딱딱딱 되니까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나같이 오래 한 애들은 꼰대잖아, 꼰대. 꼰대들은 생각하는 게 많아요.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보다는 시원하게 탁탁 얼마에서 2억 있어요? 요거 사세요. 오케이. 5억 오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믿지. 양아치들이 너무 많아. 막만 되니까 애들이 너무 급했어. 그치? 아니, 이거 좀, 강의 안 되고 그러면 좀,
편하게 살면 되잖아. 뭐 좀 쉬면 되잖아. 솔직히 뭐 나도 뭐 살 게 없는데. 뭐 아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분양으로 돈을 버는 거지.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로 돈을 버는 포지션이 아니고 애초에 투자자나 부동산 전문가 포지션이 아니고 업자 포지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은 그게 오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희망을 기대 갖고 이제 브리핑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진심으로 자기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초짜들도 많겠지만 다 알잖아. 팔기만 하면 되고 뭔 말 해도 돼. 일단 팔고 나면 일단 뜨면 돼. 이런 생각으로 하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나쁜 사람들이라. 맞습니다.